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6의 첫 번째 주제, 1차원 배열을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깊은 데이터 구조입니다. 선언과 초기화 4가지 방식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어레이 위에 올라간 메모리 구조,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뉴어레이, LDLM, STLM, LDRAM 같은 IL 명령어까지. 마지막에는 유니티 핫패스에서 캐싱 배열로 GCR 땅을 0으로 만드는 패턴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니티 신입 시절 자주 마주치는 한 줄입니다. 레이캐스트 올로 충돌한 객체들을 한 번에 받아오는 코드죠. 문법은 익숙합니다. 결과를 받아서 히트점 랭스만큼 for 루프로 돌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숨은 비용이 하나 있습니다. 매 호출마다 새 레이캐스트 힛 배열이 힙에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업데이트 안에 한 줄이 있으면 60fps 게임은 매 프레임 3배열을 만들고 버리게 됩니다. 같은 동작을 하는 두 코드를 비교해볼까요? 위쪽 두 번째 줄은 매 호출 3배열을 할당합니다. 아래쪽 5번째 줄은 미리 할당해둔 정적 배열을 재사용하고, 6번째 줄 레이캐스트 노널록은 결과를 채울 버퍼를 인자로 받죠. 두 코드의 차이를 설명하려면 1차원 배열이 메모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배열은 그냥 데이터통이다 이 정도 이해로는 위 두 줄의 차이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1차 원 배열의 동작을 우편함에 비유해볼까요? 길이가 정해진 우편함이 한 줄로 붙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같은 크기의 칸이 0번부터 차례로 붙어있고, 한 칸의 위치만 알면 다른 어떤 칸도 한 번의 계산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칸수는 입주 시점에 박힌 채 절대 늘지 않습니다. 우편함이 더 필요하면 새동을 짓고 기존 내용을 옮겨야 하죠. 배열도 똑같습니다. 길이가 한 번 정해지면 늘릴 수 없고, 늘리려면 새 배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메모리에서 배열은 어떤 모양일까요? 신입 시절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배열 변수는 사실 스택 위에 있는 작은 슬롯, 보통 8바이트짜리 포인터일 뿐이고, 실제 데이터는 모두 힙에 살고 있습니다. 힙은 가비지 컬렉터, GC가 관리하는 동적 메모리 영역이죠. 배열 변수는 그 힙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입니다. 변수 자체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스택의 변수 슬롯이 있고, 오른쪽 힙에 실제 배열 객체가 있습니다. 객체 머리에는 다른 모든 단넷 객체와 똑같은 객체 헤더, 즉 타입 정보와 동기화 블록이 박혀있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랭스가 박혀있고, 마지막으로 실제 요소들이 한 줄로 누워 있습니다. 이 한 줄로 누워 있다는 것이 배열의 모든 성능 특성을 결정합니다. CPU 캐시가 잘 듣고 인덱스 접근이 한 번의 곱셈과 덧셈으로 끝나는 이유가 모두 이 레이아웃에서 나옵니다. 이제 배열을 만드는 4가지 방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A처럼 크기만 지정해서 만들면 모든 칸이 기본값으로 초기화됩니다. 인트는 0불은 false, 참조 타입은 null이죠. 5번째 줄 B는 길이와 값을 동시에 주는 방식이고, 8번째 줄 C는 변수 선언, 한정 단축형, 11번째 줄 D는 컴파일러가 요소 타입을 추론하는 형태입니다. 표기법 차이일 뿐 BCD는 컴파일 결과가 같습니다. 이 셋이 정말 같은지 확인하려면 IL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위쪽 픽스드 사이즈는 단순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길이 3을 스택에 푸시하고, 세 번째 줄 뉴어레이 명령으로 인트 배열을 힙에 새로 할당합니다. 모든 칸이 0으로 자동 초기화되는 개인 뉴어레이의 역할이죠. 아래쪽 위드 밸류즈는 7번째 줄에서 길이 3, 8번째 줄에서 뉴어레이로 빈 배열을 만든 다음, 11번째와 12번째 줄에서 사전 정의된 12바이트 데이터 블록을 런타임 헬퍼스의 이니셜라이즈 어레이로 통째로 복사합니다. 한 칸씩 STLM으로 채우는 것보다 빠르지만 새 객체를 만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핫패스에서 새 배열을 만드는 비용이 비싼 이유는 바로 이 뉴어레이가 매번 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덱스가 왜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할까요? 답은 메모리 주소 계산식에 있습니다. CPU가 ARRI를 만났을 때 실행하는 식은 단순합니다. 요소 주소는 배열 시작 주소에 i 곱하기 요소 크기를 더한 값이죠. i가 0이면 곱셈 결과가 0이니까 그냥 시작 주소가 첫 요소 주소가 됩니다. 만약 1부터 셌다면 매 접근마다 i 빼기 1 한 번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한 번의 뺄셈이라 별것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1프레임에 수만 번 인덱싱이 일어나는 게임 루프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0시 작은 C와 C++부터 이어진 관례라 다른 언어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덱스 변환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엔 포와 포이치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신입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죠. 포이치는 iEnumerate 객체를 만들어서 느리다고요? 일반 컬렉션에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열에서는 컴파일러가 포이치를 사실상 포로 다시 써줍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IL에 그대로 박혀있는 사실입니다. 두 메서드를 보세요. 위쪽 썸포는 4번째 줄처럼 인덱스 i로 도는 일반 포 루프이고, 아래쪽 썸포이치는 11번째 줄처럼 포이치로 도는 코드입니다. 코드 모양은 분명히 다른데
컴파일된 IL은 거의 같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IL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쪽 썸4 핵심을 보세요. 다섯 번째 줄 ldlm.i4 명령이 XSI 앱로드합니다. 이때 내부적으로 범위 검사가 포함되죠. 그리고 11번째 줄 ldlm 명령으로 access.length를 가져오는데 이게 메서드 호출이 아니라 배열 전용 단일 명령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호출 비용이 사실상 0이란 뜻이죠. 이번엔 아래쪽 썸4를 보세요. 놀랍게도 18번째 줄에서 똑같이 ldlm.i4를 쓰고 21번째 줄에서 ldln을 사용합니다. 아이뉴머레이터 객체를 만든 흔적이 어디에도 없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배열의 안에서는 포와 포이치 사이의 성능 차이가 사실상 0입니다. 가독성이 더 좋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그럼 LDLM과 STLM의 범위 검사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IL 한 명령어처럼 보이지만 JIT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범위 검사를 박아둡니다. JIT는 Just in Time, 실행 직전에 IL을 기계어로 변환하는 컴파일러죠. 인덱스가 0부터 랭스 미만이 아니면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이 던져집니다. 이 검사 덕분에 C나 C++ 같은 버퍼 오버런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매 접근마다 비교가 들어가면 성능이 깎이겠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JIT는 for i가 0부터 ARR.length 미만까지 같은 정형 패턴을 알아보고 범위 검사를 통째로 드러내는 BC, 이 최적화를 합니다. BC는 바운스 체크 엘리미네이션, 즉 범위 검사 제거의 약자죠. 그래서 이 정형 패턴이 가장 빠른 겁니다. 반대로 i를 0부터 랭스 이하까지 도는 한 칸 넘는 루프는 BCE 혜택을 못 받거나 런타임 예외로 떨어집니다. 이제 핵심인 유니티 핫패스 패턴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B4는 매 호출마다 뉴어레이가 본문에 박혀있어 힙의 새 배열을 만듭니다. 10번째 줄 F터는 정적 리드 온리 캐시 배열을 클래스 레벨에 한 번만 만들어두고 14번째 줄에서 결과 개수를 결정한 다음 15번째 줄에서 매 호출마다 그 캐시의 결과를 채우죠. 같은 동작이지만 호출 n번에 대한 힙 할당이 n번에서 1번으로 줄어듭니다. 두 메서드의 본문 IL을 비교하는 게 핵심입니다. 위쪽 find allog은 본문 안에 뉴어레이 한 줄, 즉 세 번째 줄이 박혀있어 호출마다 힙의 새 배열을 만듭니다. 가운데 find nonallog은 본문에 뉴어레이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줄 LDSFLD 명령으로 정적 필드를 가져올 뿐이죠. 그럼 밑줄 캐시 자체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아래쪽 정적 생성자 CC터에서 16번째 줄 뉴어레이로 한 번 만들어지고 그 뒤로는 같은 객체를 모든 호출이 공유합니다. 본문에 뉴어레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핫패스 지시 부담의 출발점이죠. 유니티 API에는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짝이 많습니다. 표 왼쪽은 매번 새 배열을 만드는 쪽, 즉 핫패스에서 피해야 하는 함수들이고 오른쪽은 캐시 배열을 재사용하는 짝꿍 함수들입니다. 레이캐스트 올 대신 레이캐스트 노널록, 오버랩 스피어 대신 오버랩 스피어 노널록, get components in children의 list t 오버로드, 스트링 점 스플릿 대신 미리 할당한 스팬차, 핫패스, 즉 업데이트나 픽스드 업데이트처럼 매 프레임 호출되는 경로에서는 거의 항상 노널록 또는 캐시 패턴을 골라야 합니다. 60fps로 10초 동안 돌리면 매 프레임 16개짜리 배열이 9600번 만들어집니다. 그게 지시 입장에서는 정리해야 할 9600개의 단면 객체죠. 특히 유니티 모바일은 IL2CPP와 범지시의 조합이라 지시 한 번이 5에서 15 밀리초 프레임 스파이크로 곧장 이어집니다. 빈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가 0인 배열을 반환할 일이 자주 있다면 예를 들어 결과가 없을 때 빈 배열을 돌려주는 메서드 같은 경우 newint 0 대신 array.emptyint를 쓰세요. 호출할 때마다 새 빈 배열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타입별로 미리 만들어진 단 하나의 빈 배열 인스턴스를 돌려주기 때문에 지시 할당이 0입니다. 코드로 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newint 0을 호출마다 만들면 작은 빈 배열 객체가 매번 생기지만 다섯 번째 줄 array.emptyint를 쓰면 어떤 호출이든 같은 인스턴스를 반환받습니다. 할당이 0이죠. 신입이 자주 만드는 패턴이라 의식해서 바꾸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트 t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리스트 t의 인덱서는 메서드 호출입니다. 내부적으로 밑줄 아이템즈 배열에 위임하죠. 배열의 직접 접근은 ILLDLM.i4 단일 명령이지만 리스트는 한 단계 더 거치는 셈입니다. 보통은 차이가 무의미하지만 수만 번 반복되는 매 프레임 루프에서는 이 차이가 누적됩니다. 길이가 변하지 않고 인덱스 접근만 하는 자료라면 배열을 그대로 쓰는 편이 단순하고 약간 빠릅니다. 리스트 t는 런타임의 길이가 변하는 컨테이너라는 정체성을 위해 도입하는 추가 비용이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함정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함정은 가장 자주 깨지는 지점입니다.
배열은 참조 타입이라는 점이죠. 배열 변수에 다른 변수를 대입하면 새 배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가 하나 더 생길 뿐입니다. 신입이 가장 자주 만나는 버그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쪽 오리지널과 가운데 에일리어스트는 같은 힙 객체 1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일리어스트 0에 99를 넣으면 오리지널 0도 99가 되죠. 두 변수가 같은 객체를 보고 있으니까요. 아래쪽 클론드는 클론 메서드로 새로 만들어진 별개의 힙 객체 2번을 가리킵니다. 클론드 0을 바꿔도 오리지널에는 영향이 없죠. 진짜 복사가 필요하면 클론이나 어레이.카피를 카피를 써야 합니다.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에일리어스트는 오리지널을 그대로 대입받았으니 같은 객체를 가리킵니다. 다섯 번째 줄 클론드는 클론으로 새 객체를 만들죠. 일곱 번째 줄에서 에일리어스트 0에 99를 넣으면 오리지널 0도 99로 바뀝니다. 클론드 0에 7을 넣어도 오리지널에는 영향이 없죠.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줄 결과를 보면 99, 99, 97. 이게 바로 참조 타입의 동작입니다. IL에서 그 차이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 strak.0은 새 배열을 오리지널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 strak.1을 보면 같은 참조를 에일리어스트 변수에 그대로 복사하는 게 보이죠. 한 줄짜리 참조 복사입니다. 반면 여섯 번째 줄 콜버트 시스템.array 클론은 진짜 새 배열 객체를 만듭니다. 여덟 번째 줄 strak.2에서 클론드에 그 새 객체 참조를 저장하죠. 에일리어스트 오리지널은 별명을 만드는 것이고 클론은 새 객체를 만드는 것. IL이 그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array.clone 메서드는 오브젝트를 반환합니다. 배열이라는 사실은 런타임에는 알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일단 오브젝트이므로 다시 인트 배열로 형변환해줘야 인덱싱이 가능하죠. 그래서 인트로 캐스팅한 뒤 original.clone 형태로 쓰는 겁니다. 또 자주 만나는 함정이 있습니다. ARR.length는 프로퍼티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괄호 없이 써야 하죠. IL에서는 LD는 단일 명령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두 번째 줄처럼 괄호를 붙여서 ARR.length라고 쓰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리스트t의 count도 프로퍼티고 문자열의 length도 프로퍼티이지만 IEnumerable t의 count는 메서드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배열에서는 항상 괄호 없는 ARR.length를 기억하세요. 세 번째 함정은 공변성입니다. C# 배열은 코베리언스, 즉 서브 타입 배열을 상위 타입 배열로 다룰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스트링 배열을 오브젝트 배열 자리에 넘길 수 있다는 뜻이죠. 컴파일은 통과하지만 런타임에 깨질 수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코드로 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스트링 배열을 오브젝트 배열로 받습니다. 컴파일, 오케이. 공변성 덕분이죠. 네 번째 줄에서 그 오브젝트 배열의 0번째 자리에 정수 123을 넣으려면 런타임에 어레이 타입 미스매치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CLR, 즉 커먼 랭귀지 런타임이 매 STLM 때마다 실제 요소 타입과 저장하려는 값의 타입을 비교해 막아주는 거죠. 이 비교 자체도 작은 비용이라 성능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iListT나 iReadOnlyListT처럼 제네릭 인터페이스로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고 빠릅니다. 네 번째 함정. 참조 타입 배열은 모든 칸이 널로 시작합니다. new string OD는 스트링 5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5개의 빈 슬롯을 만들고 모두 널로 채울 뿐이죠. 코드로 보면 첫 번째 줄에서 길이 3짜리 스트링 배열을 만들면 안에는 널 3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names 0.length를 호출하면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하죠. 값 타입 배열은 자동으로 0이나 false로 초기화되지만 참조 타입 배열은 각 칸을 직접 new로 채워넣기 전까지는 모두 비어있다고 기억해야 합니다. C# 버전별 변화를 정리해보면 표와 같습니다. 1.0에서 newint 형태가 기본이었고 3.0에서 new 요소 타입 추론이 추가됐죠. 12에서는 컬렉션식 123이 도입됐습니다. 이건 배열뿐 아니라 리스트t나 스팬t 등에도 같은 문법으로 쓸 수 있는 게 핵심이죠. C#12 컬렉션식의 진가는 단순 배열에서는 사실 비교적 단순합니다. 첫 번째 줄 올드 스타일은 옛 표기, 두 번째 줄 뉴 스타일은 컬렉션식. 이 둘이 컴파일 결과 IL이 어떻게 다른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보죠. 두 메서드의 IL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쪽 올드 스타일을 보세요. 세 번째 줄 뉴어레이부터 다섯 번째 줄 LD 토큰까지의 흐름이 그대로 11번째와 13번째 줄에 다시 등장합니다. 같은 해시값, 같은 데이터 블럭을 가리키고 있죠. 단순 배열의 안에서는 123과 newint 123이 IL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컬렉션식이 진가를 발휘하는 곳은 리스트, tspan, t시, set t 같은 다른 컬렉션 타입과 짝을 이룰 때입니다.
그건 파트 6의 다음 주제 컬렉션식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1차 원 배열은 단순해 보이지만 메모리 구조와 IL 명령어를 이해해야 유니티 하패스에서 지시를 굶기는 코드를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